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우연히 여러 사연들을 시청하며 애청자가 되었어요. 사연들을 접하면서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다양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거든요. 더불어 저희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죠. 많은 깨우침을 받았던 일들이라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부와 저희 시어머님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어머님과 저희 집은 옆 동네라서 가깝기도 하고 아버님 없이 혼자 사셔서 자주 왕래를 하는 편이에요. 저희 시어머니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요. 우선 심성이 반듯하시고 고우신 분이세요. 어느 부모라면 그러겠지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크세요. 제가 며느리이지만 어머님은 저를 똑같이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대해주세요. 저희 남편을 대하는 것처럼 저도 귀하게 아껴주시죠. 매일 일하는 며느리 힘들다고 반찬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는 매일 새벽부터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오시면 빨래, 청소, 요리까지 다 해주시고 정말 짱이죠. 게다가 제가 시댁에 가면 저는 누워만 있게 하곤 어머님은 제 입에 뭐라도 넣어주시려고 분주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저것 별의별 이야기를 어머님께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식들 힘들까봐, 짐이 될까봐 속마음도 잘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속이 시꺼멓게 타도 답답해 터질 것 같아도 어머님은 속으로 본인 혼자 삭히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든든하지 못해서 못 믿어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걸까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이 더 어른이고 더 많이 살았는데 부모가 되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 된다며 저희는 저희 인생에만 신경 쓰라고 하세요. 저희도 어머님께 힘이 되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때 어머님께 배웠습니다. 본디 나이를 먹으면 나이 값을 해야 하는데 그게 부모 자식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렇게 생각이 깊으세요.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그래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좋은 고부 사이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거의 80세이세요.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뎌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고요. 퇴원해서도 몸조리를 위해 집에만 계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언제부터 적적하신지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요즘은 노인정에서 70세도 어린 편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전에는 노인정에 못 가셨다가 용기를 내서 가셨는데 가보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70세가 막내라니 씁쓸하면서도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초반에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재미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노인정에서 윷놀이를 했는데 세상에 뭐가 계속 나와서 7대 0으로 이긴 거야. 그런데 또 했거든?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아이 또 7대 0으로 이긴 거 있지. 얼마나 웃었다고. 진 팀은 억울하다며 화를 버럭버럭 냈어. 아이 한 할아버지가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그 이유 또 뭐가 나온 거 있지? 세상에 그때 그게 얼마나 웃기던지. 모두들 박장대소를 했지 뭐야. 질 운명이었던 거야.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어머나, 계속 뭐가 나왔다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진 팀은 속을 좀 끓었겠는걸요? 노인정 정말 재밌어요. 다들 적적하기도 했고 나이대가 비슷하기도 하고 재치 있는 사람들이 몇 있어서 만났다 하면 이 배가 부드러고 웃고 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머님 분위기 정말 좋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인사 가도 돼요?
그럼. 거기에 자식들도 종종 와서 인사하고 가. 내가 한번 기회 봐서 부르마. 인사하러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도 남의 자식들이지만 인사하러 오면 참 좋더라. 어머님은 노인정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밝아지셨고요. 참 즐거워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수술까지 받으셔서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었잖아요. 힘든 시간이 겹쳐져 어머님이 심적으로 많이 지쳐하셨고 힘들어하셔서 약간 우울증 증상이 있었어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그 우울함을 노인정 다니면서 고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보다 활기찬 생활에 뭘 하려는 의지도 강해지셔서 성격도 좀 바뀌신 것 같았어요. 걱정됐던 마음이 안심으로 바뀌었고 어머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저도 보기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노인정 얘기를 일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엔 노인정 어떠세요? 재미있는 일들 없으세요? 여전히 노인정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나오시죠? 응,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 저 애비는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어머님이 제 남편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냐며 뜬금없이 물었어요. 한 번도 그런 것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좀 의외다 싶었죠. 그럼요. 아주 잘 다니고 있죠. 매일 칼퇴근해서 정확한 시간에 오잖아요. 근데 왜요? 다 큰 아들 회사 걱정되세요?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야. 다 큰 자식이라도 부모는 항상 자식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 뭐 힘든 일은 없지? 그럼요, 어머님. 저희처럼 안락한 가정이 어딨어요. 일찍 오는 아빠가 애들과 놀아주고 숙제 봐주고 저도 일하고 집안일하고 그래요. 어머님은 건강하시면 저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구나. 아유, 그럼 다행이지.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는 아무 일 없다. 다리도 괜찮고. 너네만 잘 살면 나도 아무 걱정 없다. 그게 내 소원이야. 뭔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어머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노인정에 간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생기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전에는 꽤나 노인정이 재미있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저도 지냈거든요. 그저 일상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소소하게 부탁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간식을 보내달라 하셨고, 어느 날은 커피 전문점에 커피를 보내달라. 또 어느 날은 떡을 보내달라 하셨죠. 이런 요구가 자주는 아니고 간간히 있었어요. 자세한 건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노인정에서 돌아가면서 간식을 사가는 건가 하며 넘겨 짚었죠. 큰 돈이 드는 항목도 아니고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가져다 드리진 못해서 항상 배달로 보내드렸기에 힘이 드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저 노인정에서 잘 생활하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던 그날도 어머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과일을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근데 좀 많았어요. 여름이라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골고루 부탁을 하셨죠. 그날 때마침 제가 쉬는 날이기도 하고 어머님 댁에 TV도 고장났다고 해서 둘러봐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과일을 들고 직접 배달을 갔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이 까다로워서 일부러 시내에 있는 맛있는 과일집으로 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으로 엄선해서 사왔죠.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힘들게 들고 갔었죠. 수박, 참외 이런 거 다 무거운 것들이잖아요. 저는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도 몇 번 갈아타고 겨우 어머님이 사는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참에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리려고 계획했어요. 또 며느리가 못나면 우리 어머님 기가 안 살까봐 일부러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갔는데 이미 도착도 하기 전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죠.
팔이 떨어지게 장바구니 들고 겨우겨우 노인정 근처에 왔어요. 그런데 노인정 할아버지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더운 날 밖에서 한숨을 푹푹 쉬시며 서성거리시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과일을 배달하려고 노인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착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문을 열자 송씨 할머니가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보니까 저희 어머님과 다른 할머니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방어도 하지 않은 채 송씨 할머니의 손찌검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서서 그걸 보고만 계셨고요. 송씨 할머니는 어머님께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총무이셨고요. 단체 활동 사진에서 종종 봤기에 단번에 누군지 알아봤어요. 누구야? 누가 문 열었어?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니까. 넌 뭐야? 뭔데 맘대로 여길 들어와? 저는 어머님이 당하는 것을 직접 보자 눈이 뒤집혀서 손에 들은 것들을 떨어뜨리고 바로 들어가 저희 어머님부터 살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왜 어머님이 이러고 있으세요? 이것 보세요. 저기요. 저희 어머님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무슨 이유로요? 애미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오늘 회자 가는 날 아니니? 난 괜찮아. 어서 가, 어서. 뺨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어머님은 저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준 것 마냥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공격을 한 송씨 할머니가 아닌 저를 말리셨어요. 아, 며느리야? 여기 외부인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이,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나가. 이것 보세요. 당신이 송씨 할머니죠? 당신 왜 우리 어머님 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봤고 저도 봤어요. 이거 형사소송감인 거 아시죠? 나이 들었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각오하고 있으세요. 아셨어요? 이 여자가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까부는 거지? 나 네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의 엄마야. 네 남편 잘리고 싶어? 애미야, 그만해라. 나는 괜찮아. 제발 못 본 척하고 가라. 어? 나는 괜찮아. 아유, 그만해. 할머니는 제가 그냥 며느리인 줄 아시는군요. 아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제가 누구인지. 저는 그 송씨 할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고요. 송씨 할머니도 지지 않고 계속 저를 무시했어요. 온 힘을 다해 따지고 있는 저를 어머님은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악을 쓰고 버텼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다시 노인정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강력하게 말리셔서 하는 수 없이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잡고 울었지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어요? 왜요, 왜?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지? 사람을 해치는 게 말이나 돼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저와는 다르게 얼굴이 부은 저희 시어머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님은 한없이 축 처진 어깨를 하시곤 그저 한숨만 쉬실 뿐이었어요. 어머님은 항상 이러시는 편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절대 저희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괜히 걱정할까 봐 저희 신경 쓰이게 하지 않으려고 이러시는 거지요. 저희 위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분하고 화가 나서 저는 주체할 수 없는데 당사자는 그냥 가만히 견딜 뿐이니 속이 터져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어요. 어머님은 저를 다독이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더 따지러 간다고 하자 그저 안절부절하시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내야 됐기 때문에 저도 물러서지 않았죠. 어머님, 제가 누군지 몰라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저는 어머님 편이고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아니야, 혜미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오늘 일 잊어라.
애비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고. 아니요, 어머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저는 꼭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집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갈 거예요. 어머님은 한숨만 쉬실 뿐 한없이 우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모습에 걱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짝 떠보기도 하고 어머님께 화를 내기도 했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머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송씨 할머니에게 당했던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온지 모르고 마당에서부터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형님, 우리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며느리가 와 있었나 보네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얘기해요.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야, 자네. 돌아가. 집에 갔다가 내일 와. 애미야, 너도 얼른 가거라.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가서 애들 밥 해줘야지. 어머니, 저 안 간다니까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쉬쉬하세요? 네? 어머님은 제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자 집에 오신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그 할머니를 붙잡으며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 송씨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아무도 대들지 못하잖아.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왜요? 왜 못 대들어요? 그 할머니가 뭔데 아무도 대들지 못해요. 그 할머니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나가는데 왜 아무도 말을 못하고 당하기만 하세요? 그 인간 아들이 저기 저 공장 사장이야. 다들 거기에 자식들이 일하고 있고 그 송씨 건드렸다가 자식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아무도 말 못하는 거지.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도 아무 말 못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불똥이 튄 적이 있어요? 그랬다면 그건 송씨 할머니와 그 사장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고작 사장 엄마가 이렇게 갑질을 한다고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할머니 언제부터 그랬어요? 또 어떤 짓을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뺨을 친 송씨 할머니는 노인 중에서 갑 중에 갑입니다. 송씨 할머니 아들은 조그만 이 시골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공장에 저희 남편도 다니고 저희 지역 남자들이 대부분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는 공장이죠. 송씨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 공장 사장이니까 자기 아들만 믿고 엄청나게 갑질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는 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뭘 그렇게 그분의 심기를 나쁘게 했다고 손찌검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집에 오신 할머니는 저희 어머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할머니가 입을 다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지기에 그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서히 입을 여셨어요. 그게 형님이 좀 이 동네에서 넉넉하게 사는 편이다 보니까 송씨 그게 자꾸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거야. 어떤 날은 간식 사오라고 해서 그 간식은 송씨 할머니 이름으로 고아원을 기부하고 시청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갖다 주려고 떡 해오라고 하고 오늘도 어디에 줘야 한다고 과일을 사오라고 하는 거야. 돈 쓰고 남 좋은 일 시킨 거야. 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의 돈으로 기부라니요. 사람의 얼굴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혀요? 제일 심한 건 상납금이야, 상납금. 다달이 그 송씨한테 온 마을 사람들이 돈을 줘야 해. 재반 사정에 따라 책정해줬는데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으면 50만 원까지 상납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돼요. 상납을 해야 한다고요?
그 할머니 무슨 깡패예요?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뜯는다고요? 그 돈 말이야. 상납을 안 하면 아들들을 말이야. 공장에서 자르게 할 거라고 얼마나 으름장을 냈는데 다들 자식들 걱정에 무리해서라도 그 할마씨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번 달은 네 시어머니가 그 돈을 못 내놓으니까 그 송씨 알매가 형님을 그렇게 하신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쩜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게다가 철부지 어린애들도 아니고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말입니다. 세상에, 어머님,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당하고만 있으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자식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러자 어머님은 깊게 한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기대면 쓰나. 내일로 너네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너네 걱정시키는 게 싫었어. 에휴, 애미야. 부디 내일은 잊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린 한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신데 저희가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 지금 너무 속상해요.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모르고 살았던 제가 너무 한스러워서요. 좀 더 어머님을 들여다볼 걸 후회가 된다고요. 무슨 일이든 나누고 같이 해결해 가요. 아셨죠? 그러자 어머님은 말없이 우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나저나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무슨 이유로 당하신 거예요? 아까 할머니한테도 손을 올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나는 그 송씨 할머니 몸종이지. 에휴, 나도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꼬였는지 몰라. 몸종이라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송씨 할머니가 할머니를 많이 부려먹어요? 어떻게 뭘 시켰어요? 내가 예전에 한정식 식당을 해서 음식 솜씨가 좋다는 것을 알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불러 제껴. 그전에는 내가 가서 도와줬는데 다음 주 주말에 손님들 온다고 와서 음식을 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다음 주는 우리 작은 아들네 돌잔치라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 큰아들을 자르겠다고 또 협박을 하는 거야 이것이. 그래도 내가 죽어도 못 간다고 하니까 돈도 못 버는 작은 아들과 을절하게 돌잔치 못하게 막을 거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손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못 살겠다. 세상에, 그 할머니 진짜 사람 맞아요? 어떻게 손녀 돌잔치를 못 가게 막아요? 세상에, 게다가 왜 사람 목숨줄 가지고 자기가 협박을 해요? 악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자식을 건드려? 내 말이 그 말이다.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목숨줄 쥐고 사는 거야. 때마침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남편도 어머님 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어머님이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 남편도 당연히 너무 놀라서 가슴을 쳤습니다. 뭐라고? 세상에, 엄마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혼자 소갈이 하면서 사신 거예요? 에?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님은 한참을 한숨만 쉬셨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저의 보채매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전에 김씨 아저씨 기억나냐? 원준이네 집도 기억나? 나는 그 집 생각하면 무서워서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당하는 게 너네들 위하는 거라 생각했다. 네, 다 기억나죠. 원준이는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이사 온 제 친구고요. 김씨 아저씨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지성이네 집이고요. 그런데 두 집 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갔잖아요. 서울 갔다고 했었나요? 그거 말이야. 그거 사실이 아니야. 두 집 다 그 송씨 할매가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지. 예? 진짜로요? 그분들을 떠나게 한 게 송씨 할머니 때문이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동네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세상에, 전혀 몰랐어요. 송씨 할매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혼자였어.
그런데 송씨 할머니가 마을에 이사 온 원준이 아버지를 마음에 품은 거야. 원준이 아버지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그 명예퇴직하고 우리 시골 마을로 내려온 거잖니. 마을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쓰는 서울 사람이라 송씨가 아주 그니한테 들이댔지. 네? 송씨 할머니가 원준 아버지를 좋아했다고요? 유부남이잖아요.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그 송씨 할매 그 인간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원준이 아버지가 얼굴도 차인표처럼 부리부리하게 이국적으로 잘생겼고 성격도 다정했거든. 또 그 뭐 재테크인가 뭔가를 잘해서 돈이 좀 있었는데 서울에 집도 며칠씩 있다고 하니 홀딱 빠진 거지. 게다가 원준이 애미도 몸이 좀 안 좋아서 고등학생 때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온 건데 원준이 애미가 비실비실하니까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지. 매일 누워만 있었거든. 그래서 원준이 아버지를 꼬아내서 재혼을 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원준이 아버지는 송씨 할머니한테 관심이라도 있었어요? 아니, 원준이 애비는 송씨 할매한테 관심이 요만큼도 하나도 없었지. 당연한 거 아니겠냐. 마누라랑 자기 아들 아파서 요양하러 시골에 내려온 건데 한눈 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시골로 내려오지도 않았겠지. 그럼 송씨 할머니가 더 애가 탔겠네요. 그 성격에 자기한테 관심도 안 줬다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원준이도 송씨 할매 아들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원준이를 승진시키려고 송씨 할매가 엄청난 노력을 했지. 일부러 승진할 수 있게 일도 도와주고 실적을 만들 수 있게 건수를 잡아줬대. 그때 원준이 애비가 송씨 할매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런데 송씨 할머니가 원준이는 승진할 거라고 아들한테 미리 알아온 뒤 원준이 아버지한테 귀뜸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원준이가 승진하는 건 다 자기 덕이니 승진이 되면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애처가인 원준이 아버지는 송씨 할머니의 고백을 딱 잘라 싫다고 했고요. 자신을 거절한 게 화가 난 송씨 할머니는 뒤늦게 원준이의 승진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이미 정해진 터라 바꿀 수는 없었다고 해요. 원준이만 승진하고 좋은 일이 된 거죠. 그 무렵 김씨 아저씨라는 동네 아저씨가 자신의 외아들인 지성이를 송씨 할머니한테 입사 부탁했다고 해요. 송씨 할머니는 어렵게 경비 자리를 알아봐 주었는데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그 대가로 그들을 조종하려 했다고 합니다. 지성이 그지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내 말 한마디면 지성이 잘릴 수가 있어. 지성이 시켜서 원준이 모함받게 일을 꾸며보라고 해. 내 말 잘 알아들었지? 하지만 김씨 아저씨는 자식 시켜서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 했대요. 지성이는 영문도 모른 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둘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원준이 아버지한테 송씨 할머니가 원준이를 노린다고 조심하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가족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원준이 아버지는 송씨 할머니가 무슨 일을 꼭 꾸밀 것 같아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모든 일을 다 관두고 이사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송씨 할매가 너희들한테까지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던 거야. 내 말 못 들은 걸로 해라. 저 인간 사람 아니야. 악마야 악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머님, 자식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식이에요. 제가 송씨 할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잘 알거든요. 이 사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머님 앞에 송씨 할머니가 무릎 꿇고 빌게 할게요. 아니 며느라,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서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그만 돌아가 봐. 아니요 어머님,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믿고 기다려 주시겠어요? 내일 당장 그 할머니, 어머님께 사과시킬게요.
여기서 반전 같은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공무원입니다. 제가 맡은 일이 환경 부분이라 공장에서 폐수와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장 사장은 제 관리 감독이 제일 무서운 상황이었죠. 송씨 할머니 아들인, 즉, 우리 남편의 사장은 송씨 할머니와 다르게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현장에 나가서 현장 측정을 해요. 그 때문에 사장님은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자 사장님은 제 심기를 살피며 저희 남편한테까지도 참 잘해주고요. 심지어 사장님 와이프도 저한테 엄청 공을 들이는 상황이죠. 본의 아니게 제가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저는 제 지위를 이용해서 단 한 번도 사적인 이유로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뭐 기준치를 눈 감아 준 적도 없고요. 우리 남편 잘 봐주라고 로비를 한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저도 이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고 공정한 공무를 집행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도 사장님 부부는 제가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도요. 송씨 할머니는 제 직업을 당연히 모르고 있었겠죠. 시어머니도 어디 가서 자식 이야기 잘 안 하시는 분이라 모를 법도 해요. 아마 송씨 할머니도 제 직업을 알았다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런 못된 짓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장님 부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옳은 편에 설 게 분명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뺨 맞은 다음 날 전 송씨 할머니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송씨 할머니의 폐악질 전부 다 일렀죠.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손 올린 거, 지속적으로 갈취한 거, 그뿐만 아니라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했던 모든 일들 제가 싹 다 조사해서 전부 다 고소할 거예요.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저 지금 단단히 화가 났고요.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 당연하죠. 물론 그러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이 그 전에 제가 먼저 저희 시어머니를 손봐야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그냥. 그 사장 와이프는 저보다 더 자신의 시어머니가 한 만행에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혼내줘야겠다며 송씨 할머니 집으로 쫓아갔어요. 며느리분은 집안에서 며느리 입김이 센지 송씨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며느리의 표정만 보고도 겁을 먹대요. 며느리 입에서 자신이 했던 만행이 줄줄이 나오자 놀라 나자빠지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라,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설명할게. 나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거 다 장난이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에요? 아, 어디 나이 80 가까이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노인들을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하고 다녀요. 어디서 그런 추악한 짓을 배워와서 이러는 거예요. 예? 왜 아들 며느리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요? 왜요? 왜? 예, 며느라.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아니,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진짜야, 믿어줘. 장난으로 사람을 쳐요? 아, 장난으로 돈을 걷냐고요, 어머니? 장난으로 사람 부려먹고 장난으로 사람 함부로 대하냐고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싫어요. 아, 저희가 진작부터 어머니까 연 끊고 살고 싶었다고 했었죠. 매일같이 우셔서 그나마 옆에 계시라고 한 건데. 이제라도 어머님께 모든 지원을 다 끊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저희 찾아오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알고 보니 송씨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를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자신의 엄마를 아주 예전부터 싫어했는데요. 사장님은 과거에 자신의 엄마가 악행을 해온 걸 많이 봐왔고 원준이 아버지한테 꼬리친 사건도 있어서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모자 관계를 끊는다고 했었답니다. 송씨 할머니는 울며 빌어서 연을 끊자는 아들한테 빌어서 겨우 아들 옆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모든 생활비가 아들한테 나오니 눈치를 볼 수밖에요.
그런데도 그 못된 버릇 못 고치고 이렇게 노인정에 와서는 아들의 지위 가지고 갑질해 대니 아들 며느리가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며느리가 송씨 할머니를 저희 어머님 집으로 끌고 왔어요. 그 며느리가 저희 시어머니 집 마당에 자신의 시어머니 무릎 꿇렸죠. 노인정 총무 며느리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자신의 시어머니인 송씨 할머니를 끌고 오자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 집으로 몰려와 구경했어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마시고요. 잘못 저지른 사람한테 비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며느리가 사과하라고 큰 소리를 치자 송씨 할머니는 그때서야 상황 판단이 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진짜 뉘우치는 건지 눈물을 흘리며 빌더군요. 아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했던 많은 잘못들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저희 어머님께 비는 송씨 할머니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며 찌찌거렸어요. 저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강요에 의해 순간을 모면하려고 사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도 당한 게 많아서 사과 한마디에 풀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요. 송씨 할머니의 사과에 저희 착하신 어머님도 저를 등에 업고 힘이 나셨는지 속 시원하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고요. 사이다 같은 명언을 날리셨습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 다른 집 자식 건들면 그 죄가 다 자기 자식한테 돌아가는 걸 모르나. 전하의 머저리 같은 사람아, 지금까지 저지른 자네 죄는 당신 아들이 받을 거야. 송씨 할머니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덜덜 떠셨어요.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저희 어머님은 다 자식을 위해서 참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게 부모 마음이겠죠? 저도 부모지만 시어머니의 모정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도 참지 않았죠. 물을 한 바가지 퍼서 그 송씨 할머니께 뿌렸어요. 나이 한참 어린 사람한테 물세례를 받는 송씨 할머니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를 있는 힘껏 노려보았지만 저는 그 즉시 물 한 바가지를 더 떠서 또 날렸죠. 그러자 그 눈이 땅으로 쳐지더라고요. 저도 노인네한테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께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할 것을 참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 했던 짓 저는 그냥 못 넘어가요. 제가 할머니 만행 경찰서에 담아내서 고소할 거고요. 할머니 그 연세에 쇠고랑 꼭 차게 할 거니까 덜덜 떨면서 죄값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빌었어요. 제 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죠. 뒤늦게 공장 사장님인 즉 송씨 할머니 아들이 저희 어머님 집으로 왔어요. 사장님도 그 송씨 할머니 옆에 서더니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들이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자 더 가슴 아프게 울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신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했던 수많은 나쁜 짓들 사과드립니다.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 풀릴 때까지 화내시고요. 고소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벌 받게 하셨으면 합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들이 부모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벌을 받게 하라니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리고 사장님이 송씨 할머니한테 묻더군요. 어머니, 그런데 도대체 다른 할머니들한테 돈을 왜 뺏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은 생활비를 드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살면 그 돈이면 충분히 쓰고도 넘치는데 그 돈 다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아유, 네가 준 돈은 내가 생활비로 썼지. 따로 거둔 돈은 내가 쓸 때가 좀 있었어.
지금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하세요. 아휴, 어디에 좀 보냈어.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내가 좀 후원을 해줬어. 거기가 어딘데요? 예? 누가 돈이 필요하대요? 돈 한 푼 못 버는 노인네한테 누가 돈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고요? 그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저도 바로 은행에 전화합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들 눈치를 보고 머뭇거렸어요.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휴,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사실은 다른 자식이 있어. 그 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알고 보니 송씨 할머니가 자기 식구들 모르게 애를 하나 몰래 낳았던 거예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아, 저 할머니는 진짜 아주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요. 사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뱃속엔 애가 있었다고 해요. 애가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자주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릴 때부터 깡패짓 하고 다녔고 막장 인생 살다가 지금은 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요. 교도소 안에서 필요하다고 매달 영치금 넣으라고 요구를 했대요. 돈을 안 보낼 경우 친아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하며 해코지를 했다고 하고요. 아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딱이에요. 동네에서 양아치짓 하고 다니는 할머니가 교도소에 수감된 깡패 아들 있다고 하니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간신히 멘탈을 잡아온 사장님도 더 이상은 자신의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는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 돈도 그 자식한테 갖다 줬나요? 예? 동네에서 자식 얼굴 생각하지도 않고 못된 짓 해서 모은 구린 돈까지 그 자식한테 바친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네 돈은 안 들어갔어. 네 돈은 내가 썼고 다른 돈만 넣은 거야. 그게 달라요? 그게 다른 돈이냐고요? 그럼 뭐 달라져요? 어머님 언제 정신 차리실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정말로 생각이 짧았어. 나도 급한 마음에 너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야. 됐고요. 저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 어머니와 의절합니다. 저희 어머님께 당하셨던 모든 분들 저희 어머니 고소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고요. 혹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해도 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그 새끼 보고 와서 장례 치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마을에서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자녀분들 많으시죠? 저는 절대 저희 어머니 입김에 인사이동을 한 적도 없고요. 아예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이 할머니 벌 주시길 바랍니다. 송씨 할머니의 추악한 비밀을 알고 사장이랑 사모는 자신의 어머니와 정말 연을 끊었고요. 추후에 송씨 할머니 딸도 그 뜻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송씨 할머니가 저희 시어머님을 해치고 갈취한 것을 모조리 고소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희 집을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많은 분들이 송씨 할머니를 고소했고요. 결국 할머니는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덜덜 떨면서 경찰에 끌려가는 그 꼴을 보니 묵은 채증이 조금은 내려갔어요. 재판이 여러 번 열렸어도 사장 부부는 자신들이 말한 대로 절대로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죠. 송씨 할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다들 합의해주지도 않고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수감이 되셨어요. 말년에 못된 짓 하다가 최악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마을에는 그 할머니가 없어지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밝아지셨고요.
노인정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사장님 부부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저와 제 남편 역시 평소대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않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송씨 할머니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